자, 이번 주 학년신문 나눠주겠다 라는 담임 선생님으로 보이는 한 남성, 주인공의 학급 친구로 보이는 한 학생은 주인공인 후진호에게 이번 주 4컷 만화도 엄청 재밌었다며 칭찬을 합니다. 藤野ちゃん、今週の4コマもすっごく面白かったよ。将来さ漫画家なれるじゃん。漫画家か。 후진호의 4컷 만화는 확실히 초등학생 치고는 잘 그린 듯 보입니다. 실은 이거 바빠서 5분 만에 그린 거라며 약간은 자만이 섞인 말투로 대답을 하는 후진호. 주변 인물들은 후진호를 떠받들기 바쁜 듯 합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로 잠깐 따라오라며 후진호를 부르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은 후진호에게 학년신문의 4컷 만화 코너를 한 줄만 교모토라는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교모토라는 친구는 옆반에 등교 거부하였고 등교는 안 해도 만화는 열심히 그리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듯 보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처럼 거만하게 이 조건을 수락합니다. 학교도 못 오는 나약한 애가 만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라며 말이죠. 그렇게 학년신문이 나오는 날, 이런 교모토의 그림 실력은 이미 준프로 수준이었습니다. 놀라는 후진호. 반 친구들의 평가는 바로 뒤바뀌게 됩니다. 교모토의 그림에 비하면 후진호의 그림은 평범한 거 아니야? 라며 말이죠. 후진호는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깁니다. 반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후진호. 자신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그림 연습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야 라며 그녀 또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녀는 책방에 들려 그림에 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사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후진호, 너 뭐 그려? 사람의 골격. 있지, 우리들 벌써 6학년이다. 내년이면 중학생이야. 중학교 가서도 그림 그리? 이것은 단순한 조언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건 슬슬 졸업하는 편이 좋아 라며 후진호에게 약간은 현실적으로 약간은 비관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중학교에서 그림 그리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오타쿠라고 싫어할걸? 네, 이 말이 현실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부정하는 비수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가족인 누나조차도 자신이 다니는 가라테 교실에 오라며 그림 그리는 것을 그만하라 합니다. 엄마랑 아빠도 그림만 그리고 있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며 말이죠. 그렇게 다음 학년신문을 받는 날, 약 2년의 시간 동안 그림에 매진했지만 후진호의 그림 실력은 2년 전에 그때의 교모토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그림을 그만두게 되죠. 그녀의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은 교모토에게 졸업증서를 가져다 줄 수 있냐며 후진호에게 부탁합니다. 그녀에게는 열등감이 대상이었기에 썩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의 부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배회하던 중 방문 앞에 쌓여있는 무지막지한 양의 공책들. 몇십 권, 아니 몇백 권의 양이었죠. 후진호는 그 양에 놀랬지만 이내 4컷 만화를 빠르게 그립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교모토를 놀리는 내용인 듯 합니다. 그 순간 4컷 만화를 놓치게 되고 그 만화는 방문 틈 아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놀란 나머지 황급히 뛰쳐나가는 후진호. 누군가가 황급히 달려나오는 소리와 함께 후진호 선생님이라며 교모토가 처음으로 얼굴을 비춥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후진호 선생님의 팬이었다며 사인해주라고 말하는 교모토. 교모토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3학년 8월 2주차 거라며 그 외 여러 시리즈를 말합니다. 정말 진성 팬인 듯 보이죠. 자신은 시간이 모자라서 매주 쉬지 못하는데 후진호 선생님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주 만화를 완성하는 모습에 정말 같은 초등학생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존경했다 합니다.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에 그런 그림 실력을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던 후지노와는 정반대가 되는 생각이었죠. 교모토는 후지노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공부하게 된 5학년 때부터 그림과 스토리가 뛰어나지는 게 눈에 보여 만화의 천재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6학년 중간에 네컷 만화 그리는 걸 그만두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교모토. 아니 그건 사실 난 지금 공모전에 출품할 스토리를 구상 중이라서 스텝업을 위해 그만뒀다는 느낌이거든? 라며 사실과는 다른 말을 꺼냅니다. 그걸 또 철석같이 믿는 교모토는 그 공모전에 출품할 만화를 보여주라며 때를 씁니다. 후지노는 대충 둘러대고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 집에 가야겠다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비에 맞은 몸을 씻지도 않은 채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바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녀가 계속 그림을 지속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 작품 룩백은 발매 당시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점프 플러스에서 공개 당일날 300만 뷰를 찍었고 2022년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 부문 1등을 찍는 기염을 더했죠.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는 2021년 체인소맨으로 1등을 수상한 내역이 있기에 이는 만화가 최초로 2년 연속 1등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안녕 에리라는 작품으로 2등을 수상하며 아쉽게 3연패를 놓쳤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수상 내용만 보아도 이 작가가 특별하고 천재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냥 조금 영화를 많이 본 것이고 그냥 조금 힙스터스러운 것뿐이며 전개가 난잡할 뿐이라고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이런 커리어를 쌓을 순 없을 겁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은 룩백이라는 만화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금 수상 내역을 들으면서 이게 왜 1등을 수상한 거지? 이 만화가 그 정도로 명작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만화의 클라이맥스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드린다면 너무나 큰 스포가 되어버리기에 이 전개를 꼭 직접 읽으면서 또는 영화로 직접 보시면서 느끼길 권장드리는 마음에 뒷내용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엄청난 명작이거나 엄청나게 재밌어서 1등을 수상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작품의 뒷내용이 쿄엔이 방화 사건의 추모작이라는 여론도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룩백으로 돌아와서 이 작품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작품 속 여주인공인 후지노는 평소 그림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주변에서조차 그녀의 그림 실력에 대한 평가는 칭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쿄모토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난 순간 주변에서는 알고 보니 후지노는 별거 아니었다며 평가는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후지노의 자존심 또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후지노는 패배감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열등감이라는 키워드가 탄생하는데요. 후지노는 자신이 느낀 열등감의 결과가 포기로 전략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후지노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또다시 재능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죠. 자신이 성장할 동안 재능이 있는 쿄모토의 그림은 더욱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며 후지노는 그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졸업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쿄모토의 집을 찾아갔을 때 실상은 어땠죠? 맞습니다. 쿄모토의 방 앞에는 수백 건의 공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갖고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이 넘치는 사람에 대한 열등감은 분야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겁니다. 이 만화 룩백의 초반부는 이처럼 재능의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위로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주인공이 자만심에 빠져있을 때 재능이 훨씬 많은 사람을 알아버린 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예전 모습조차 따라갈 수 없는 점, 이런 부분을 알고 보니 상상하기도 힘든 만큼 노력을 한 결과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는 듯 묘사를 합니다. 물론 현실은 다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 노력을 상대적으로 덜 해도 재능 없는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 후지모토 타츠키는 그런 현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찰하자라는 듯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위로를 건네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작가인 후지모토 타츠키는 그림을 그리는 원동력으로 자신과 나이가 같거나 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일부러 찾아보면서 동기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후반부는 전반부하고는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작품의 전반부가 재능 없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였다면 작품의 후반부는 자신이 바꾸지 못했던 일에 대한 위로입니다. 전반부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작가 특유의 판타지스럽고 난해한 전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작품의 후반부를 해석해드리면 너무나 큰 스포가 되어버리기에 후반부의 분석과 리뷰는 영화가 개봉한 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가를 매우 고평가하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혼자서 영화를 만들기엔 어렵기에 만화나 소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영화를 매우 좋아했던 그는 그림이라는 도구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작품의 연출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만화적 연출과는 다르게 대사 없이 인물의 표정, 구도만으로 해당 컷을 설명해버리는 연출을 구사합니다. 이는 룩백이라는 만화보단 이 다음 단편인 안녕 에리라는 만화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안녕 에리에서는 인물의 표정만 나오는 것이 약 반절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는 수백 개의 단어를 쓰는 것보다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며 이 만화 룩백을 꼭 만화책으로 읽어보시거나 또는 오는 9월달에 영화관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룩백 리뷰를 마치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애니문학이었습니다.